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 21 행정사 사무소의 임현 행정사입니다.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단계로서 그 기본 요건에 해당이 되어야만 하고, 그리고 나서 요건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보훈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해서 그 의학적인 그 판단 결과에 대해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위 등급을 1급에서 7급까지 해당이 된다라고 결정이 되어야만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가 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중대한 범죄 경력이나 상습적인 품위 손상 행위가 없다라고 인정이 되어야만 최종적으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군 복무나 공무원, 그러니까 경찰 공무원이나 소방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중에 직무를 수행하다가 상해를 입었고, 물론 이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으로 인해서 그 상해를 입었다면 국가유공자로서의 공상공경이고, 직접적인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보훈보상 대상자로서의 재부상 군경으로서의 요건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체 검사가 있고, 다음에 중대한 그 범죄 경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상습적인 품위 손상 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러한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이나 소방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상해를 입고 나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가 되고자 한다면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현행 법률에 의하면 전역이나 퇴직하기 6개월 전부터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와 같은 절차가 진행이 되고 나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가 되느냐 마느냐, 이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게 되는데, 그렇게 직무를 수행하다가 상해를 입고 전역하기 또는 퇴직하기 6개월 전부터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은 전역 또는 퇴직이라고 하는 공무원 신분 관계가 소멸되는 그러한 것에 불명예스러운 징계에 의해서 파면이 돼서 퇴직하거나, 또는 징계에 의해서 해임이 돼서 퇴직하거나, 또는 군인 같은 경우에 현역 복무가 부적합하다라고 판정이 돼서 현역 복무 부적합 결정을 받고 나서 퇴직이 되거나, 이러한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법이나 보훈보상대상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역이나 퇴직에 포함이 되느냐라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군인이나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던 중에 불명예스럽게 징계에 의해서 파면 해임을 받거나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결정을 받아가지고 퇴직을 했을 때에도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가 될 수 있느냐, 이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는 관련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이제 국가유공자법인데요.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6호에는 공상군경에 대해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으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에 상해를 입은 경우, 이렇게 상해를 입고 나서 이제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 그러니까 전역이나 퇴직하기 6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상해 정도가 신체 검사를 받아서 상해 등급이 인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판정이 된 1급에서 7급까지, 이 경우가 이제 공상군경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 공상군경이 되기 이 요건 중에서 전역이나 퇴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불명예스러운 징계에 의한 해임 파면, 그리고 현역 복무 부적합, 이 경우에도 대상이 되느냐라는 것이죠. 문제 제기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국가유공자법 이렇게 되어 있고, 이와 유사한 것이 이제 보훈보상 자법,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이것은 이제 2조 1항 2호의 이제 재부상 군경, 차이는 그겁니다.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법이 국가유공자법이 있고 유사한 이제 보훈보상자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는 바처럼 2012년 7월 1일 이후부터 이제 각각의 법률이 나뉘어서 이제 규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 나누어서 규정이 된 것이 아니라 국가유공자와 지원공상군경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법률에서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그 각각 나누어서 이제 그 시행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이거는 그때 이제 제정이 된 것이죠. 보훈보상 대상자 법은 이렇게 된 것이고요. 이미 수차례 이제 별도 영상에서 이제 다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와 같은 문제 제기에서 그러한 경우에도 불명예스럽게 징계 파면을 받은 경우에도 이 대상자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요. 이 대법원 판례가 이제 94년도 판결인데 94년도는 아까 제가 지금 보셨던 국가유공자법이나 보훈보상자법 이렇게 나누기 전입니다. 왜냐하면 2012년 7월 1일 이전 7월 1일 전 이제 판례니까요. 예, 그때는 이제 국가유공자법만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국가유공자법이 판결 요지 이렇게 보시면 현재의 유공자법과 이제 그 체계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판시사항은 뭐냐면 공상군경에 징계에 의해서 파면 해임 퇴직한 그런 경우도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이제 그 핵심적인 그 쟁점이고요. 요지는 뭐냐면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6호 이것이 이제 94년도 것이라고 하더라도 4조 1항 6호 현재와 똑같습니다. 4조 1항 6호에 공상군경이 규정이 되어 있고 그 개념적인 것이 이제 그때와 지금은 좀 다르다는 얘기죠. 예, 왜냐하면 직접적 그 직무수행 관련성 직접적이냐 아니냐 나눠가지고 현재는 이제 국가유공자냐 보훈보상 대상자냐 이렇게 나누어서 있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것이고요. 그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네, 6호에는 뭐라고 되냐면 그 퇴직 사유를 일정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일정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법 국가유공자법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퇴직 사유를 일정한 경우로 이제 제한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79조가 나옵니다. 79조가 이제 나오는데요. 79조에서는 뭐라고 되냐면 같은 법 여기서 같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가유공자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가유공자법의 입법 취지 목적 등을 고려해서 국가유공자법의 적용을 받거나 받을 자라고 하더라도 국가유공자법의 적용을 받거나 이미 받을 자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받을 자라고 하더라도 국가유공자법 같은 조 그 79조 제1항 7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에 적용해서 제외되는 규정을 하고 있다. 국가유공자법에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하고 있는 거를 이제 그 참작을 이제 한다면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공상군경에 이 공상군경이라고 하는 거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됨으로써 당연 퇴직을 한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다.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상군경이라고 하는 것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 해임됨으로써 당연 퇴직한 자는 한 자도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포함된다. 그 근거는 퇴직 사유에 일정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그 퇴직 사유에는 뭐 징계에 의해서 파면되거나 해임되거나 이런 경우는 제외한다. 이런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별개로 그 국가유공자법 제79조에서는 이 국가유공자법의 적용을 받거나 받을 자라고 하더라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79조에 의해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라면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별도의 79조 규정, 이거를 적용하면 될 것이지, 규정에도 아예 없는, 징계에 의한 파면 해임의 경우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퇴직 사유가 일정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징계에 의해서 파면 해임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전역이나 퇴직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 공상군경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피고가 당시 이제 원고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순천 보훈지청에다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는데 이제 비해당 결정 처분이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소송이 됐고, 다음에 2심에서 여기서는 이제 2심 광주 고등법원 2심에서도 이제 패소한 거죠. 순천 보훈지청에서 패소를 해가지고 했더니 순천 보훈지청에서 이제 대법원에 상고를 한 겁니다. 상고를 했더니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이제 대법원에서도 진 거죠. 순천 보훈 지청장이 이렇게 된 것이고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이고, 여기에도 이제 있는 것처럼 상고 이유라고 해서, 그러니까 순천 보훈청에서 관할 보훈청에서는 뭐라고 했느냐라면 퇴직이라든가 정년 퇴직이라든가 의원 면직 내가 원해서 이제 퇴직하고 이러는 거죠. 이렇게 의원 면직 등 명예로운 퇴직을 한 자, 이런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이제 순천 보훈청에서는 주장하기를 이러한 사람들, 명예롭게 퇴직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징계에 의해서 파면이나 해임됨으로써 당연 퇴직 한 자까지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한 거란 얘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대법원에 상고를 했던 겁니다. 근데 그렇지만 결론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아니고, 아까와 같은 이유로 징계에 의해서 파면 해임된 경우에도 공상공경 요건에 전부 다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 기록에 의하면, 기록 보면 원고의 징계 해임 원인인 비위 사실이, 원고 아까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비위 사실이 그 79조 제1 항 각호 소정의 위법의 그 적용 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용 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명백히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명백히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 사건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이 아니다. 비대상 결정 처분이 위법하다라고 하는 원심, 그러니까 이제 바로 직전에 그 심급에서의 이제 판결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광주 고등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다소 미흡한 것이 뭐냐면, 광주 고등법원에서 어떻든 판결은 잘 했는데 결과적으로 다소 미흡한 게 뭐냐면, 그 원고의 미흡한 것이 뭐냐면, 그 원고의 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거부할 수는 이제 없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적절하지 않은 것이 뭐냐면, 이 2심에서 고등법원에서 아까 대법원에서 얘기한 것처럼 79조와 관련해서 명백히 이 사건에서 징계에 의해서 파면 해임, 이것은 이 공상군경에 그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맞지만, 근데 그 79조에서 적용 대상에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명쾌하게 이렇게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다라고 대법원에서 이제 광주 고등법원의 그 판결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대법원에서 이제 판시를 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결론은 공상군경에는 징계에 의해서 파면이라든가 해임
또 이러한 불명예 그 퇴직한 경우에도 전부 다 포함이 된다라는 것이고, 다만 이렇다라고 하더라도 79조 보겠습니다. 79조에 79조에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 배제해서 국가유공자의 기본적인 요건과 신체검사의 1급에서 7급이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범죄나 상습적으로 품위 손상을 한 경우에는 그 적용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단지 징계에 의해서 파면이나 해임이 되었다고 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상군경에서 배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징계나 파면 또는 이제 현역복무 부적합 이렇게 됐다고 해서 공상군경에서 배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징계가 형사사건과 경합이 돼서 진행이 돼서 징계 파면이라는 이유가 아니라 형사사건에서 형사 절차에서 예를 들면 여기서 뭐 뇌물죄 같은 경우죠. 예를 들면 뭐 뇌물죄라든가 이렇게 형사처벌 받아가지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서 형이 확정됐다라고 하면 형사 절차에서 형사처벌 그 관계 때문에 국가유공자로서 적용 배제가 될 수는 있을지라도, 적용 배제가 될 수는 있을지라도 형사사건과 경합이 되지 않는 순수한 징계 처분이라거나 또는 형사사건과 경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단지 징계 절차에서 파면 해임이 됐다거나 또는 현역복무 부적합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로서의 공상군경이나 보훈보상 대상자로서의 재부상 군경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역이나 퇴직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전부 다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징계나 파면 그거와 별개로 진행되어진 형사 절차가 있다면 그 형사처벌 관계가 국가유공자법 제79조에서 적용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징계 파면 현역복무 부적합이 아니고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제 사유, 형사처벌 관계나 상습적 품위 손상 행위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로서 적용이 배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결 관계를 이렇게 정확히 이해하고 계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군인인데, 내가 경찰 공무원인데, 내가 소방 공무원인데 다쳤는데, 직무를 수행하다 다쳤는데,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징계를 받았다거나 또는 징계에 의해서 파면이 됐다거나 해임이 됐다거나 또는 현역복무 부적합을 받았다라는 이유만으로 공상군경이나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가 안 되는 것이 아니다,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 징계의 원인과 관련한 그 형사처벌 관계나 이런 것들이 79조에서 적용하고 있는 적용 배제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징계에 의한 파면 해임 또는 현역복무 부적합이 아니라 79조 때문에 적용이 배제가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관계를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